60개월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진짜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손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수많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중에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컨텐츠가 있죠. 연봉별 차량 추천. 요거 저희가 작년부터 사연도 많이 받고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차를 타야 되는 게 좋은지 여러 번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금액대별로도 영상을 찍었었고,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 쉬웠던 주제이긴 하거든요. 202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최신 버전으로 차량 추천 컨텐츠까지 같이 찍어볼까 합니다. 저희 구독자 연령층을 한번 살펴보면 제 또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우리 채널 좀 폄하하려고 얘네들은 뭐 10대부터 20대 뭐 재민들이 보는 채널이야 이런 얘기하는데요. 35세에서 44세가 29.1%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35세에서 44세를 중심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30대의 현실적인 차량 추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나이는 30대, 연봉은 한 3, 4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번다는 걸 가정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30대라고 하면 일단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저희 회사도 30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초중반 다 있어요. 나머지는 뭐 20대가 있고 40대는 없죠. 그거 따지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젊은 회사죠. 그래서 오늘은 30대 중에서도 약간 그 가정이 있는 초현실적인 추천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결혼을 조금 빨리 하신 분들은 이제 아이가 한 초등학생? 좀 아니면 유치원생 정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아이가 있거나 가정이 있는 30대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일 거예요. 물론 뭐 싱글분들을 위한 추천 컨텐츠도 다음에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정이 있는 30대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싱글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꼭 만들게요.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요? 구독 눌러줘야죠.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거 해서 꼭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가정이 있는 30대라고 하면 따져야 할 게 정말 많죠. 저 포함해서 제 주변도 정말 다양하게 물어봤거든요. 요즘 현실적인 한 달 벌이와 고정 지출이 얼마 정도 되냐? 요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 평균 한번 내봤는데 보통 30대 중반 정도 되면 평균적인 월급이 외벌이 실수령 기준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봉으로 따지면은 4천만 원 중반에서 5천 중반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외벌이로 이 정도 벌면 꽤 많이 버는 편에 속하잖아요. 물론 더 잘 버시는 뭐 능력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딱 평균 정도만 보자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현실이 있죠. 총각에게 월 400이면 진짜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미래를 포기한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 어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차 할부금도 내고 골프도 다니고 뭐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뭐 전자기기 다 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아내랑 아이가 있다면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있는데 일단 고정 지출부터 한번 쭉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집이 문제죠. 집 자가로 대출 없이 해결하신 분들은 부담이 확 줄어들지만 많은 분들이 뭐 월세 또는 전세 매매를 했다면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전세 이자만 내시는 분들과 대출 원리금을 내시는 분들은 다 포함해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 관리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고 휴대폰 통신비, 보험료, 인터넷, 전기세 이런 거 다 하면 4, 50만 원이 또 나와요. OTT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됐잖아요. 정수기 렌탈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기타 비용까지 다 고정 지출에 포함하면 솔직히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은 집은 200만 원까지 훌쩍 넘는 집들도 있어요. 변동 지출도 당연히 봐야겠죠. 3인 가족 기준으로 식비는 못해도 한 달에서 50만 원 정도로 써야 돼요. 50만 원도 집에서만 먹는 기준으로 좀 보수적인 금액이 50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아니 3인 가족이 월 50만 원으로 뭐 먹고 사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일부러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현실은 무조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50만 원이 뭐예요? 많이 나오면 한 6, 70, 뭐 많게는 1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자녀 교육비도 요즘 초등학생들 학원 다니면 4, 5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생활용품이나 기타 지출도 한 3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 차를 굴려야 하니까 월 유류비도 출퇴근길 감안을 하면 대충 20만 원 정도 잡으면 변동 지출로만 최소 150만 원 수준입니다. 최소예요. 최소.
이러면 고정지출, 변동지출 적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벌이로는 이제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좀 빠듯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차를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중에서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정도 지출이라고 가정을 했을 시 맞벌이 부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숨통이 좀 트이고 조금 더 벌면은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런 수준이 됩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부분에 지출이 많다면 월 1000만 원 벌어도 솔직히 힘들어요.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고 나가는 지출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 말하면서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히죠. 아,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현실이 한 달에 차에 1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건 진짜 어렵다.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이거 좀 준비해 본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진짜 내 쓰고 싶은 돈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거든요. 딱 100만 원만 잡아도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월 100만 원을 그냥 잡아서 차량을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30대면 보통 SUV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물론 세단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공간의 활용도를 따지게 되면 SUV가 결국은 답이거든요. 짐을 많이 싣거나 캠핑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더더욱 SUV가 좋고요. 전기차를 원하신다면 차박이 잘 되는 뭐 아이오닉5도 좋죠. EV6보다 실내 공간이 아이오닉5가 더 여유롭거든요.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번에 나오는 EV3도 정말 좋습니다. 아이가 혹시 많은 집이라면 결국은 뭐예요? 카니발이나 더 큰 차를 원하게 되는데 3인 가족이고 아이가 아직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최고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리고 더 큰 차를 원한다? 그러면 또 정답이 산타페 소렌토가 정답이죠. 아니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 하실 건데 이 말에 반박이 되나요? 현대의 기아차를 칭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급에서 저 차들보다 가성비나 여러 면에서 뛰어난 차가 진짜 잘 없어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차들이 있기는 있지만 결국 제일 많이 팔리는 차들은 다 항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제 말이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야 산타페 아니야 다른 거 추천해 줄 만한 차가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투싼 스포티지도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로 하면 풀옵션 안 가고 중간 트림에 옵션 조금만 넣더라도 실구매가, 그러니까 취등록세 다 포함하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금방 돈 올라가요. 솔직히 4천만 원짜리 차 사는 것도 이제 절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할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60개월을 추천하죠. 왜냐? 월 납입금이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어지간하면 60개월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 60개월을 해봐서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경제관념이 없는 분들은 당장 월 납입금이 저렴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자랑 총 납입금을 계산해보면 60개월 진짜 토 나오거든요. 60개월로 차 사는 사람 치고 실제로 돈 다 내면 얼마에 이 차를 사는지 계산 제대로 해보고 사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알고도 그냥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당장 그냥 한 달 얼마 나가는 게 버거우니까 그냥 60개월 하자 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그런 실수를 해봐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거죠. 정말 현실적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거라면 꼭 적어도 차값의 30% 정도는 현금으로 마련해 두고 선납금으로 넣어야 돼요. 나머지는 할부, 뭐 아무리 길어도 48개월 이상을 넘지 말고 가능한 36개월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는지 이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자 계산 한번 해보죠. 4천만 원에 30%면 1200만 원이니까 이거 선납금으로 넣으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800만 원을 할부로 하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리스로 한다든지 2800만 원을 36개월 할부를 하면 이율이 한 4.7%로 계산을 한다면 월 83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48개월로 하면 64만 원 정도가 나와요. 4천만 원을 풀로 36개월 하면
119만 원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보통 60개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 납입금이 싸다고 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자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4천만 원을 이율 4.7%로 계산해서 36개월 할부를 하면 얼마나 했죠? 월 119만 원씩 납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 이자가 296만 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많지 않아요? 근데 60개월로 하면 월 납입금이 74만 9천 원으로 줄어들지만 총 이자가 496만 원이에요. 같은 금액인데 이자로만 2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이율인데도 말이죠. 이거 누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이 차 구매 오너가 내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라면 이거 2배가 되는 거예요. 거진 이자만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1억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1억짜리 차로 4.7% 60개월 할부하면 이자로만 1,240만 원 나옵니다. 36개월 하면 7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60개월 할부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신차 구매하실 분들은 무조건 차값의 30%는 현금으로 마련해서 선납금으로 넣어두고 나머지 36개월을 할부 아니면 뭐 리스 같은 것도 사용하는 거를 그나마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장기 렌트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할부나 리스나 장기 렌트나 뭐 대부분 36개월이나 60개월을 안 쓰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러면 돈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신차 사기가 금액적으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중고차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욕심을 좀 내려서 내가 보는 차에서 한두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타페 TM이 지금 20년식이 한 5만 킬로 정도 탄 게 있잖아요. 뭐 디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후반에 살 수가 있어요. 구형 투싼은 1,000만 원 중반만 돼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꼭 현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중고차를 하던지 아니면 신차 할부 값에 선납금을 보태가지고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커요. 무조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결국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도 신차는 차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투싼이나 산타페를 구매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지비가 얼마인지 요것도 계산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그냥 차값이 비슷하면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면 이 정도 유지비가 나온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투싼을 구매했어요.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2륜 풀옵션을 만약에 구매했다고 치면 앞에 아무것도 선수금 없이 그냥 할부로 60개월 하면 이율이 한 5.2% 정도 나와요. 이것도 지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36개월 하면은 이율이 좀 더 싸집니다. 4.7%까지 내려가요. 차값이 4,244만 원이라고 하면은 60개월로 했을 때는 이자만 584만 원이 나오고요. 36개월로 했을 때는 314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한 달에 60개월로 해가지고 돈이 나간다 그러면 60개월로 하면 8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36개월 하면은 126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취등록세는 아마 한 234만 원 정도가 나갈 거예요. 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차냐 자차냐 뭐 이런 것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100만 원 언저리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가 나오겠죠. 기름값, 유지비 요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비는 보통 한 리터당 16km 정도, 16.2km를 잡고 휘발유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보통 1711원 정도 하잖아요. 7월 30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월 유류비가 한 17만 6,028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11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동차세가 한 2만 원 정도, 연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이러면 고정비가 어떻게 돼요? 월 고정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한 2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60개월 했을 때 할부금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8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유지비와 합쳤을 때는 100만 원 정도, 한 11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36개월로 했을 때 한 달 뭐 할부금이나 리스료가 한 130만 원, 12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유지비까지 같이 하게 되면 15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선수금 없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투싼 하나만 사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진짜 물쓰듯이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했던 거는 진짜 최소 금액이에요. 여기서 내가 막 여행을 간다든지 차가 생기면 활동 반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니까 놀러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곳만 가고 막 많이 안 돌아다니고 뭐 타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하지만 차가 생기는 순간 내 활동 반경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막 안 가던 곳도 가고 새로운 곳도 가니까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새로운 거 가니까 옷도 사고 옷도 사니까 뭔가 좀 더 씀씀이도 커지고 돈이 진짜 막 물 흐르듯이 다 나가요. 차 사면 돈 절대 못 봅니다.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사회 초년생에 돈 좀 착실히 모아놓고 30대 되면은 보통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이 1200만 원 정도를 선수금을 넣는다라고 가정하면 4244만 원에 1200만 원 선수금을 빼면 3044만 원이 차량 원금, 내가 나눠서 내야 되는 금액이겠죠. 그럼 60개월로 했을 때 이자가 419만 원 정도 나오고요. 36개월로 했을 때는 이자가 225만 원으로 이자 차이가 확 나는 거죠. 한 달에 60개월로 했을 때는 한 57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60개월을 사용했을 때는 9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월 고정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천수금을 내든 뭐 하든 거의 비슷하니까 한 2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땐 60개월로 하면은 86만 원, 36개월로 하면은 11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차를 진짜 살 때는 선수금을 넣고 안 넣고 36개월을 하냐 안 하냐 요런 차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월 납입금이 낮다 해가지고 60개월 하면은 그 이자의 폭탄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대에 어떤 차를 타야 되냐? 투싼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산타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산타페도 똑같이 60개월이나 36개월 기준으로 같은 이율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차값이 비싼 만큼 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차값이 얼마예요? 산타페 그냥 하부 캘리그라피 이륨 풀옵션이 4,9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 60개월로 했을 때 이자만 686만 원이 나오고요. 36개월로 했을 때도 이자가 36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60개월로 하면 한 달에 그러면 94만 원, 36개월로 하면 무려 148만 원이 나와요.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투싼이나 산타페나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냥 연 100만 원,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요. 연비는 조금 떨어지죠. 산타페가 차가 크니까 연 2만 킬로 탄다고 했을 때 휘발유 기준 1,711원 하면은 한 달에 한 18만 원, 연 22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동차세는 연 30만 원 정도, 29만 원, 월 2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고정 유지비가 29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뭐 사실 투싼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요거는 표면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유지비나 비용 나가는 거는 투싼보다 산타페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자, 그럼 60개월로 했을 때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금액이 123만 원, 36개월이 177만 원이에요. 물론 앞에 1200만 원 똑같은 기준으로 넣는다 그러면 금액대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견적까지 한번 싹 뽑아보니까 투싼 산타페도 만만치 않은 차라는 게 확 와닿지 않나요? 선납금 없이 구매하시려면 60개월을 해도 투싼이 100만 원이 넘게 필요한데 이거 이자 생각하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선납금 한 1200만 원 정도 20%에서 30% 정도 넣어야 돼요. 이거 하고 36개월로 해서 월 한 120만 원 정도 혹은 100만 원 미만대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이자를 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싸게 낼 수가 있으니까. 산타페는 선납금 없이 막 60개월 쓰면은 12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돼요. 36개월은 뭐 170만 원 넘어가니까 이거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선납금을 넣어도 36개월 하면 월 14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우리 30대가 현실적으로 차에 140만 원 쓰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납금을 많이 넣어야 되고 이자와 월 납입금을 줄여서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납금을 아예 마련을 하기 당장 어렵고 하지만 당장 차가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현실성 있게 현실에 맞게 중고차를 보던지 아니면은 좀 차급을 낮추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신차 살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신차를 사서 이자만 엄청 내지 마시고 일단 저렴한 1000만 원대 중고차를 타시던지 아니면 좀 더 돈을 모아서 신차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 아니면은 차값을 낮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중고차 할부는 신차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잘 나와도 6% 생각하셔야 돼요. 막 10%까지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차량 추천은 어떤 게 되느냐? 사실 차량 추천은 되게 식상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투싼 아닌 산타페. 이 30대 중후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SUV 중에 준준형 혹은 중형 SUV 사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뭐 소렌토도 좋고 산타페도 좋지만 좀 더 아이가 작은 뭐 아이가 크지 않은 집은 스포티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아이가 큰 집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를 그나마 현실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둘이다, 나는 좀 나이가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가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이긴 하고요. 자, 오늘은 정말 초현실적인 차량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할부 이율이나 이자 같은 부분에 둔감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보고 정신이 번쩍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팔리는 산타페, 소렌토 같은 차들도 현실적으로 신차를 사서 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을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현금 일시불로 사시면 너무 베스트고, 풀 할부로 하실 거면 급을 낮춘다든지 중고차로 둘러본다든지 이러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아주 현실적인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뭐 20대 초반, 중반, 뭐 후반까지 어떤 차를 사면 좋을지, 어떤 차를 사야지만 현실적으로 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 의견을 좀 적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만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 더 컨텐츠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좀 재미난 소재, 재미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